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드리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드리빈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류스타틴입니다. 류스타틴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활동성 모상세포 백혈병의 치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상세포 백혈병이란 우리가 털세포 백혈병이라고도 이릅니다. 털세포 백혈병은 백혈병의 약 1에서 2%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약처에 기재된 이 모상세포 백혈병 이외에도 클라드리빈은 조직구증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다양한 함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이나 용법 용량도 다양한데요. 활동성 모상세포 백혈병에서 투여하는 경우 클라드리빈은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 0.09mg/kg를 연속 24시간 동안 정맥 주입하는 게 추천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급성골수성 백혈병 AML에서 클라그 M이라고 하는 항암학 요법을 쓸 경우에는 클라드리빈을 시타라빈, 미토잔트론과 병용해서 클라드리빈 5일간 하루에 한 번 5mg/m제곱 2시간 정맥 주사하는 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 용량도 다양하고 투여 시간도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맥 주사하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클라드리빈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는 항암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감독하에 투여되어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골수 억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가 예상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역적이고 회복이 되고 또 용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량, 표준 용량의 4배에서 9배, 즉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맞는 고용량 항암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신경 독성이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가역적인 하반신의 마비 또는 팔다리 사지의 마비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신경 독성은 고용량에서 주로 나타나는 용량 의존성을 보이기는 하나 일반 항암을 하는 표준 용량에서도 드물게 보고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암할 때 클라드리빈 할 때는 손발의 마비감이라던가 하지의 마비감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급성 신독성, 콩팥 독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고용량, 조혈모세포 이식과 같이 고용량 항암을 할 때 나타날 위험이 있고 특히나 신독성 약물, 콩팥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병용을 할 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첫 번째는 발열이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치료 첫 달 동안 전체 환자의 3분의 2에서 37.8도 이상의 발열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모두 주사로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살펴봤을 때 단순하게 발열뿐만이 아니라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 호중구는 백혈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세포인데요. 호중구가 500 이하로 떨어진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을 보인 32%를 포함해서 47%의 환자가 호중구가 1000 이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행성 다초점 백색 질내증이 있습니다. 영어로 PML이라고 하는데요. 이 PML 같은 경우는 JC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JC 바이러스란 우리 성인 대부분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항암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JC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증상이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말이 서툴거나 잘 안 나온다거나 생각하는 게 어렵다거나
앞이 잘 안 보인다거나 하는 시각 장애 같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특히 클라드립인 사용 이후 6개월에서 수년 후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지속적인 림프구 감소증, 면역 저하 상태와 연관성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빈도가 기재가 돼 있지는 않지만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상세포 백혈병, 털세포 백혈병 환자에서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은 첫 번째 발열이 있습니다. 발열은 33%, 피로는 31%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메스꺼움이 22%입니다. 항암을 할 때 우리가 메스꺼움기고 구토가 있는데요. 클라드리비는 메스꺼움이 22%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실제 항암제들을 구토 일으키는 정도를 구토 유발성을 순번을 매겨보면 클라드리비는 중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암하기 전에 우리 구토 예방약, 항구토제 반드시 추천되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염려 안 하셨으면 하고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보면은 동일하게 발열과 피로가 빈도가 높았고요. 그 외에도 투여 부위 반응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개진다거나 세균성 감염이 생긴다거나 자극감이 있다거나 붓는다거나 아프다거나 감염이 됐다거나 정맥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21%로 기재가 돼 있어서 이 모상세포 백혈병이나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의 자료에 근거했을 때 발열과 피로가 가장 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모상세포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항암 시작 후 첫 1개월 동안 어떤 게 빈도가 높았냐를 살펴봤더니 호중구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가 500 미만으로 떨어진 극단적인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이 70%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빈혈 수치도 8.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이제 37%. 발열과 감염도 각각 69와 28%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고 첫 한 달 동안은 호중구 감소증, 빈혈, 발열, 감염이 흔하구나. 이 정도는 꼭 잘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골수 억제 같은 경우는 FDA 박스형 경고문이면서 치료 시작하고 한 달 이내에 빈도가 높았던 이상 반응이었죠. 그리고 이제 발열 같은 경우도 흔한 이상 반응이면서 또 한 달 이내에 빈도가 높았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감염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 이내에 빈도가 꽤 높았었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 있을 때 항상 혈구수 모니터링 합니다. 절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항상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셔야 되고요.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꼭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과한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죠. 그래서 적혈구 많이 부족하면 숨쉬기가 어렵고 행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감도 우리가 가장 흔한 이상 반응 중에 하나였어요. 마찬가지로 무리하지 않는 것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신경 독성과 신독성, 콩팥 독성 같은 경우는 조혈모 세포 이식과 같이 고용량 항암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기재가 돼 있었고요. 증상으로 따진다면 신경 독성은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손발이 저리고 마비감이 있다거나 하지에 마비감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괜찮겠거니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콩팥 독성 관련해서는 우리 조혈모세포 이식 항암을 할 때나 일반 항암을 할 때 다 선생님들이 다 피검사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콩팥에 부담이 있는 약이 있진 않은지 잘 체크를 해주시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성, 다초점, 백색 질내증, 우리가 JC 바이러스, 기존에 갖고 있는 JC 바이러스가 항암과 같은 이제 면역 저하 상태에서 재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빈도가 써져 있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뭔가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뭔가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동작이 자꾸 느려진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